네, WHO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이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는데요. 반면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코로나19 집단 발생 이후 완치자 수가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상황부터 먼저 보면요. 지금 추세가 242명, 114명, 오늘 110명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완치자 수도 늘고 있고요. 오늘 집계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확진자 수보다 이제 퇴원자 완치자 수가 더 많은 이제 날은 지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처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지금 대구 지역 중심의 이제 큰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종료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서울 지역의 콜센터나 이런 산발적인 지역 사회의 이제 유행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 규모가 아직은 이렇게 큰 상태는 아니어서 지금 이제 좀 더 노력해서 예. 이제 좀 더 강력한 그런 방역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일단 뭐 조심스럽지만 추세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예. 좀 여러 곳 좀 주목할 만한 곳을 좀 짚어보면 이 코로나19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 세종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17명이 한꺼번에 추가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확진자 늘어난 비중에 이 부분도 좀 있는데 이 건물을 보면 17개 그 동이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신청사, 그러니까 대구 세종의 청사가 예. 디자인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위에서 보면 용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각 부처들이 거대하게 용이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외관상이나 혹은 어떤 뭐 연결상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뭐 눈여겨볼 건물이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전염병 사태가 터지니까 예. 그 건물들 모든 부처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예. 점이 그러니까 전염병은 원래 사람의 이동에 따라서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이 도리어 이제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 부처, 각계 부처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면 물론 굉장히 거대한 어떤 형태이긴 하지만 이 정부의 어떤 기능이 갑작스럽게 셧다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벌써 11명에서 더 지금 네. 늘어날 확률이 더 커진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도리어 이 지금 전염병의 속도를 지금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정부 부처 내에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제 특정 부서 중심으로 이제 소규모지만 이제 유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예. 결국은 이제 실제 확진자들의 주요 동선이 어느 부분을 이제 다녔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좀 더 위험한 부처, 아닌 부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좀 그 위험도에 따른 그런 역학조사가 진행될 걸로 봅니다. 잘 분류해서 역학조사를 좀 꼼꼼히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고 이런 추세 유지되려고 하면은 곳곳에 작은 불씨들이 이제 크게 번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한 교회에서 지금 교인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게 처음에 관리가 안 돼서 가족 그리고 PC방까지 이제 접촉자들 그 확진되는 연쇄 확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을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그 상황이라고 예. 보는데요. 사실 이제 대구 지역이 2월 18일에 31번 환자가 확진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이제 대규모 유행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제 수련회가 2월 20일에서 22일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그 민감한 시기에 네. 사실 이제 개최가 됐던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좀 그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예. 수련회 참석 인원이 뭐 160명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된 그런 여지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서는 콜센터에 이어서 이 부분이 지금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 동대문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지만 수련회를 다녀온 시기가 이 대구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폭증하던 시기라서 정부 당국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얘기도 나올 때고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임, 또 종교 모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던 이런 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물론 이 수련회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자의 그 이 증상으로 인해서 그 며칠 전에부터의 행적을 지금 추적을 하는데 네. 바로 나흘 전에 수련회를 지금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20일과 25일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작됐던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 이만큼 사실은 절박했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예, 예. 지금으로 보면 어떠한 교회 예배도 사실 위험하다라든지 이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거죠. 그것이 캠페인상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즉 뭐냐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좀 뭐 권고 지침이 구체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2주간 사회적 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의 캠페인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 수련회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이 수련회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의 어떤 정부의 그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권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훨씬 더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울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혹시 모를 큰 규모 집단 감염까지 상정하고 좀 미리미리 대비는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오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태능선수촌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한체육회의 협조로 태능선수촌을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합니다. 현재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의 경우는 외출 자체가 조심스럽고 또 장시간 줄을 서기도 힘듭니다. 이에 임산부들은 1인당 5매씩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청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일단 혹시나 모를 집단 감염 이런 사례까지 이제 대비를 해서 음압병상 마련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태능선수촌에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대구 쪽의 큰 유행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훈을 얻은 것이 이제 중증 환자와 이제 일반 환자, 그 경증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증 환자는 이제 음압병실과 같은 이제 좋은 시설에 이제 가서 이제 치료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증 환자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그 의료진의 이제 상주 하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뭐 소규모지만 이미 이제 콜센터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이제 그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에 이제 발맞춰서 적당한 그 이제 그 음압병실과 이런 생활치료센터가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의 교훈을 좀 삼아서 수도권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 오늘 또 하나 그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분들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임신부들이 있는데 이제 근무하는 거 보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임신부들의 경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 우선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센터에 가면 5장을 줄 수가 있고 또 거동하기 힘들면 연락을 하면 직접 찾아가서 이 배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바람직한 게 지금까지 지자체나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 좀 더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태아의 어떤
어떤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부터 우리가 임신부의 어떤 감염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또 임신부들에게 이런 이 배려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다른 지점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이 드네요. 마스크 그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황, 이건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다 공장을 다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KF94 마스크 대신에 KF80을 생산하면은 생산량을 50% 정도 늘릴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KF94냐, 95냐, 80이냐의 가장 예. 큰 관건은 비교는 필터거든요. 필터를 어떻게 하느냐, 뭐 필터의 어떤 상태, 그런 필터를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치가 이제 달라질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잖아요. 뭐 면 마스크를 써도 되느냐, 또는 KF80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마스크를 빨아도 되느냐, 이 부분도 저는 의학계 말도 틀리지 않고 또 지금 이걸 권유하는 당국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누가 쓰느냐예요. 네. 누가 썼을 때 이것이 유효하고 예.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느냐. 즉 예. KF95와 94는 당장 환자라거나 어느 네, 환자를 알겠습니다. 접촉하는. 요거를 우리 신상준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KF80하고 94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텐데요. 94를 꼭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꼭 여기까지 필요 없는지 기준을 좀 알려주시죠. 결국 이제 KF94와 N95 이제 방역용 마스크는 이제 환자를 보는 의료진과 이제 환자들이 반드시 착용을 네. 해야 되고 이제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분들께 이제 우선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지만 이제 일반 분들은 KF80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비말이 막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KF80이 사실은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생산량 자체는 KF94가 월등하게 많고 KF80이 이제 적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산업체의 어떤 경제성 때문인가요? 그럼 이게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등록한 대로 생산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산 업체에서 이제 주로는 이제 KF94 같은 이런 마스크들을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에 생산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요. 이쪽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일반인들, 국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 예. 생각에도 KF80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네.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뭐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필터를 껴서 쓰시면 KF80 정도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아, 요즘에 그 필터 낀 면 마스크도 팔더라고요. 예, 그런 예.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공급분은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구 경북의 뇌관 신천지 교인들 그 격리 해제가 어제 자정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일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입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 측에서 큰 행사를 안 한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혹시나 모를 비공개 소모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모든 모임은 안 된다라고 지침을 내렸고 이것을 어기고 소규모 모임을 할 시에는 명단에서 삭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가 전격적으로 행정 명령을 해서 예. 현장 조사를 했죠. 현장의 자료들을 찾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14일 기념일 때문이에요. 기념일 혹시나 정말로 이 격리 해제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행정 조사를 하면서 집단 거주지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 일단 소규모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후에 이 거주지들을 찾아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격적으로 지금 행정명령과 함께 행정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들 모임하면은 처벌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는데 또 하나 그 격리된 분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것도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대만 사례를 보니까요 자가격리를 위반하면은 벌금이 4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이러면은 지킬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예. 굉장히 좀 높였죠. 예전에는 뭐 그런 명령을 회피했을 때나 혹은 검진을 회피했을 때 이럴 때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었는데 지금 그나마 높인 것이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키는 어떤 뭐랄까 약속, 사회적 약속이나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저희들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아직도 거부를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찌됐든 저는 상당히 이 법률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 예. 벌금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이번에 정말 많이 이제 파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은 이번 국회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아마 종합적으로 이 벌금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조금씩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할리우드 인기 배우인 톰 행크스 부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비상입니다. 네, 뭐 문학의 스포츠까지 강타한 코로나19.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모습들 보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본 저 장면이었는데 장난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감염 여부를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까지 접촉할 수 있는 마이크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만진다거나 지금 확산세인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는 사실 증상을 거의 못 느끼는 상태에서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은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감염력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이제 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 예, 생각합니다. 이런 장난은 절대 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이탈리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사망자가 지금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 정도 되는 수치고 우리나라가 지금 0.77% 정도. 그리고 평균으로 세계 평균이 한 3.4% 정도 되더라고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여기도 뭐 보건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분들 자체가 중증 환자들 위주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증상이 없고 고위험군까지 열심히 검사를 한 나라와는 사실 치사율의 분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여러 악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5세 이상의 이제 성인이 뭐 23%, 거기 고령자 비율이 기저질환자도 높고, 예. 기저질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과거 우리가 메르스 때 경험했냐면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병원 감염이 심각해서 병원 자체가 오염이 되고 의료진들 격리되고 이러면서 가뜩이나 의료자원이 부족한데 더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서 지금 인공호흡기도 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상황이라서 참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 그 초기 대응 잘 안 한 우한하고 좀 비슷하다고 거의 보면 비슷하다고 될까요? 볼수 있죠. 그렇군요. 그 앞서 이 치사율이 높았다는 거는 이제 분모 수를 이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다. 우리처럼 투명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쫓아서 다 아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투명하고 진단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굉장히 열심히 대응을 하다 보니까 AFP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어요. 네, 그건 뭐 방역 체계와 관련돼서는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미시적으로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브인 스루 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예. 의사협회 한 의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의사가 한 제안이 그대로 시행되기까지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구현이 됐다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민간 영역에서의 한 가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실화되면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상당히 투명하고 상당히 빨랐다는 예.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시스템, 예. 그런 과정 자체가 뭐 결과도 물론 저는 굉장히 뭐 칭찬을 하고 싶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볼 만한 것이 아니냐. 네. 우리를 더디게 한 건 언제나 이 과정, 프로세스 속에서 관료 사회의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디고 있다. 민간 베이스보다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쨌든 이번 사례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사례였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처음 겪는 일이니까 시행착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구멍이 있을 때마다 대안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또 투명하게 무엇보다 관리해서 알려주는 거 이게 좀 긍정적이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우리는 앞서 얘기를 했지만 진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 진단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단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뭐 결국 뭐 진단 비용은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무료고 우리나라도 이제 의심 환자가 하는 예. 경우는 이제 무료지만 이제 결국은 그 검사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는 그 감염병, 그 신종 감염병 들어오자마자 민간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키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키트의 규모를 갖다가 빨리빨리 승인을 해서 이렇게 그 이제 굉장히 하루에 뭐 15,000건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이 예. 있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뒤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검사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일부러 또 규모를 줄이려고 검사를 안 하는 일본 같은 나라도 좀 있는 것 일본을 같습니다. 꼭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게 결국 방역의 역량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네. 세계적인 유행에 또 어떻게 진행할지 예. 이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초기에 얼마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신상진 선생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